지금부터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21년 학술대회 학생특별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저희 숙명여자대학교 장애학생 동아리 이루다 안에 원성은, 장소영, 남지원 학생이 여성장애인 노동시장 실태 분석 및 개선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으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루다 안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발표를 맡은 숙명여자대학교 장애학생 동아리 이루다 안의 대표 경영학부 원성은입니다. 저희 장애학생 동아리 이루다 안은 오직 장애학생들로만 구성된 동아리입니다. 먼저 뜻깊은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여성장애인 노동시장 실태 분석 및 개선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연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Leave no one behind 이 문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는 지속가능 개발 목표인 SDGs의 슬로건입니다. 이 슬로건과 SDGs에 내포된 포용사회는 장애인에게 그 자체로도 큰 발전입니다. 새천년 개발 목표인 MDGs에는 명시되지 않았던 장애인에 대한 관점이 비로소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사회는 이제 막 장애인에 대한 담론을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무색할 만큼 현실 속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다양한 연구와 사회적 관심을 통해 공식 문서의 담론에 비해 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도 장애인, 여성, 청소년 등의 큰 범위에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익숙한 장애인이라는 구분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젠더의 차이를 놓치기가 쉬워서 여성장애인과 노동시장에 관한 연구는 그 수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중적인 어려움을 직면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취약계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포용사회는 인종, 성별, 계급, 장애 등의 차이와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이를 위해 사회는 여성장애인의 노동시장 취약성을 반드시 논의해야 합니다. 우리 연구팀은 국내 여성장애인 고용 실태에 대한 자료 및 연구의 부족함에서 연구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에 2018년도에서 2020년 장애인 고용 실태 자료 분석을 통해 국내 여성장애인의 고용 현황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발견하며 그에 대한 개선안을 모색해보고자 했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여성장애인의 노동시장 취약성과 실태를 각각 두 가지 방면으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안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장애인 노동시장 취약성의 고용실태 현황입니다. 아래의 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0년 장애인 통계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입니다. 2019년 기준 장애인 구수와 장애인 대비 비율에서는 여성과 남성 장애인의 수에서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교육 수준,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등의 분야에서는 확연한 차이가 보였습니다. 이러한 통계치는 노동시장과 노동시장 접근성에서 여성장애인이 남성장애인보다 매우 취약하며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적 자본론을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적 자본론이란 교육, 직업훈련, 자격 취득 등을 통해서 인적 자본이 더 많은 사람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이론입니다. 여성장애인의 낮은 교육 수준은 노동시장에서 남성장애인과 비장애인 여성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요인입니다. 이는 곧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률을 저조하게 만드는 장벽이 됩니다. 그러나 여성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미흡한 탓에 남성장애인과 비장애인 여성의 미흡한 탓에 이 외의 구체적인 문제의 원인을 더 알기가 어렵습니다. 즉,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중적 어려움을 겪는 여성장애인 취약성의 근본적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실태조사의 부족으로 인한 미흡한 원인 규명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줍니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수행되어 문제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성장애인 인력시장 이용 현황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19년 장애인산 패널 조사에 따르면 구직 시 공공취업 알선기간을 이용한 비율은 남성 장애인이 50.5%로 여성 장애인보다 더 높습니다. 반면에 지인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본 비율은 여성 장애인이 62.5%로 남성 장애인보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구직 활동 시 여성 장애인은 공식적인 창구보다 인적 네트워크를 더 많이 활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결과에서 1순위로 취업 정보 제공 및 기회 확대가 뽑혔으며 이에 응답한 여성 장애인의 비율은 58.5%에 달했습니다. 이는 여성 장애인이 남성 장애인보다 취업의 기회와 정보 접근성이 매우 미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성 장애인에게 취업 정보의 제공과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주요한 원인은 장애인에 대한 경영자의 부정적인 인식이 여성 장애인의 고용을 저조하게 만든다는 점으로 분석됩니다. 장애인 근로자 채용 방법 중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이 없는 일괄 채용이 79.9%로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로 인사 추천을 통한 장애인 개별 채용이 10.2%로 그 다음을 기록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용률 개선에는 경영자의 의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장애인 근로자 작업 수행 정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서 장애인 고용기업체는 미고용기업체보다 모든 항목에 대해 장애인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고용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인식 부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애인 고용기업체는 평균 2.6점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별로 그렇지 않다와 그저 그렇다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미고용기업체의 경우 평균 3점을 기록하며 고용기업보다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용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는 경영자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며 장애인 고용 촉진 증진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여성 장애인과 남성 장애인 임금 격차 실태의 심각성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표한 2019년 장애인산 패널 조사에 의하면 장애인 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남성 장애인이 51.5%, 여성 장애인이 78.5%로 성별 간의 차이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런 차이는 임금에서도 나타납니다. 장애인 임금 근로자의 한 달 평균 소득을 비교했을 때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남성 장애인은 14.1%였지만 여성 장애인은 35.2%로 약 2배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한 달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남성 장애인은 32%, 여성 장애인은 51%로 여성 장애인의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 소득이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부터는 남성이 27.5%, 여성이 10.3%로 남성 장애인의 비율이 약 2배 더 높았습니다. 이는 여성 장애인이 남성 장애인에 비해 평균 소득이 더 적고 직업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임금격차의 원인은 장애인 취업자의 직업 분포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취업자의 직업 분포도에서 남성 장애인 취업자의 직업 비율은 모든 비율에서 약 10에서 20%대로 다소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성 장애인 취업자의 경우 기능, 기계 조작 종사자와 관리자, 전문가의 비율은 각각 5.3%와 7.3%로 매우 낮은 반면에
서비스 판매 종사자와 노무 종사자의 비율이 현저히 높았습니다. 이처럼 전문성이 낮은 직업은 시간제 근로의 비율이 높습니다. 또한 대체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성과 경쟁력이 떨어지며 단기 고용 형태의 비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어려운 여성 장애인의 직업이 임금 차이의 결과로도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여성 인력개발센터를 설립하여 여성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직업교육과 맞춤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자리는 대체로 전산입력, 사무보조, 바리스타, 청소원과 같이 전문성을 갖추기가 어려우며 단기 고용 형태의 비율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4가지의 실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연구팀은 다음과 같은 5가지의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첫째, 여성장애인의 지속적인 학습권 보장입니다. 인적 자본론에 의하면 여성장애인이 노동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교육, 직업훈련, 자격취득 등의 인적 자본이 갖춰져야 합니다. 즉,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학력 구성비를 성별에 따라 조사한 표에 의하면 장애인은 학습의 지속성이 비장애인보다 결여되고 여성장애인의 경우 더욱더 결여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앞선 표의 고교와 대학교 부분을 강조한 표입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발돋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육기관입니다. 그러나 여성장애인의 비중이 확연히 차이나는 것을 보아 여성장애인의 학력이 얼마나 기울어진 운동장인지를 명백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단순히 장애로 인해서 배움이 끊기지 않도록 정부와 관련 단체의 도움이 필요하며 특히 여성장애인이 의무교육의 단계에서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권교육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둘째, 여성장애인 고용에 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의 필요성입니다. 교육과 같이 여성장애인이 처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발간하는 자료집에서 성별을 구분한 자료가 한정적이었고 공단과의 연락을 통해 여성장애인만을 위한 통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활용 가능한 기초자료가 이미 있지만 이를 여성장애인에 관해서 따로 통계를 내고 분석을 진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성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 부서를 신설하여 성별에 따른 전반적인 사회 분야의 실태조사를 실행하고 분야별 여성장애인의 현황조사 및 분석, 그리고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명확한 원인 규명을 통해 적극적이고 실용적인 복지 정책을 고안 및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취업 알선 서비스 홍보 및 장애인식 개선입니다. 먼저 고용 알선 서비스 제공 및 홍보의 미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제공이 필요합니다. 즉,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의 전문가를 통해 여성장애인에게 적합한 고용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홍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외에도 130여 개의 전국적인 고용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이 더 많이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며 이 기관들이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 서비스 도입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 및 홍보가 이뤄진다면 여성장애인 인력의 활용이 활발해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연구팀은 경영자, 인사 담당자의 인식 개선 방안과 고용 촉진 증진의 방안으로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미디어 포럼을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포럼을 통해 장애인의 작업 수행 정도에 관한 인식, 장애인 고용 시 발생하는 인식 등 기업으로서의 고충을 여성 장애인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여성 고용 기업의 성과에 대한 우수한 사례를 콘텐츠로 공유하고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활용한다면 기업의 ESG 경영 환경 조성과 기업 이미지의 제고 등의 장점 강화를 통해 경영 주체의 여성 장애인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더하여 여성 장애인의 안정적인 구직 활동을 도모하는 효과로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전문 분야 장애인 직업 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의 개발입니다. 다음은 여성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연구를 일부 발췌한 것입니다. 연구에서 여성 장애인이 부딪히는 공통적인 대표 문제 3가지로 저임금, 조직 내에서의 건강관리 어려움, 장애 여성 친화적이지 않은 고용 서비스가 제기됐습니다. 직업훈련센터 선호도에서는 공단 직능원을 가장 많이 선호하였는데 그 이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직업의 전문성 때문입니다. 또한 희망 훈련 직종에 대한 의견에서는 훈련 기간이 길고 내용이 어렵더라도 안정적인 직장을 얻을 수 있는 훈련이 좋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직 활동 시 가장 어려웠던 점에서 적합한 구직 서비스가 없음과 취업 지원 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어렵다. 이것이 공통 1위로 그리고 여성 장애인에 적합한 일자리 부족이 그 다음을 이었습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통해 여성 장애인의 직업 욕구에 맞춘 직업 훈련 직종이 확대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성이 갖춰진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전문 분야 장애인 양성을 위한 직업 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생애 주기별 생활 실태에 따른 복지 서비스의 세분화입니다. 여성 장애인이 전문성 있는 직업을 갖거나 경제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기 위해서는 복지 서비스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집단별로 생애 주기별 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따른 복지 서비스를 세분화해야 합니다. 여성 장애인을 집단별로 구분하였을 때 청년기의 경우 고용과 경제활동에 대한 어려움이, 중년기에는 자녀 돌봄 서비스의 부족이, 장년기의 경우 고용과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청년기 여성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전문화 역량 강화 지원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한 직업교육과 함께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경제적 지원이 중요합니다. 중년기의 경우 육아와 일의 양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활동을 하는 시간 동안 자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 가정 아동을 위한 정서 안전 교육과 차별에 관한 인권 교육 제도도 마련해야 합니다. 장년기의 경우 일과 건강을 위해 유동적인 근로시간과 복지 혜택이 주어져야 하며 전문성을 양계하여 재취업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참고자료입니다. 끝으로 이번 연구를 통해서 여성 장애인들은 노동시장에서 남성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에게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인식의 차별에 익숙해져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여성 장애인의 노동시장 취약성 분석을 통해 그 원인을 파악하고자 했으며 여성 장애인에 관한 문헌 연구, 토론과 분석을 통해 더 나은 제도적 정비를 촉구하고자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 장애인은 스스로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여성 장애인의 자아 실현에 우리 사회가 포용 사회를 구현해 나아가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루다안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학생 발표보다도 더 훌륭한 발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청중분들께서 질문이 있으시다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이루다안에게 전달해서 답변을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학술대회 모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 오랜 시간 경청해주신 청중분들,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고생해주신 수어통역사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어 5시부터는 폐회식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